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미 대선 ABC. 오늘도 팟캐스트계의 황태자 MC 장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훈 박사의 수제자가 되고 싶은 김지훈 이브닝 쇼의 만학도 미 대선이 궁금한 남자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처럼 미국 정치와 미국 대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TBS 앱을 통해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우리 황태자 MC 장원님 네. 얼굴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아니 이 팟캐스트가 연방 국가라 황태자들이 많습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예. 네, 지난주에도 궁금한 점 보내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문자나 TBS 앱으로 미국 대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휴대폰 뒷자리 2597님께서 이 우편 투표의 신뢰도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요? 총 투표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우편 투표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이제 부재자 투표하고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우편 투표를 불복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시사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우편 투표가 근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게 언젠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배우러 왔잖아요, 저. 예, 네. 궁금합니다. 언젠가요? 남북 전쟁 때. 그렇게 오래됐나요? 오래됐어요. 아, 이 역사가 좀 깊군요. 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 군인들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투표하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 이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 투표하러 올 시간은 없고 그럼 직접 가서 이제 우편 투표를 받은 거군요. 근데 심지어는 사실은 한 주에, 그러니까 주마다 이쪽을 받아들인 주도 있고 안 받아들인 주가 있으니까 한 주에서는 이 군인들을 이렇게 한테 투표하게끔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 군인들 잠깐 빼서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주로 많이 했죠. 말씀하셨던 거죠. 부재자 투표 때문에. 근데 이 우편 투표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에서 조금 더 완화를 한다든지 기준을 그리고 아예 이제 처음부터 우편 투표 용지를 미리 모두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주들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로 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뭐 어떤 연관성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은 뭐 나오지 마라. 코로나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제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못 믿는다 하니까 무조건 난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리고 우편 투표를 좀 쉽게 이렇게 허락해 주는 주들이 민주당 주가 좀 많아요. 네, 그런 이제 영향도 좀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냐? 근데 뭐 여러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조사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 18년 같은 경우를 조사를 했더니 그냥 이제 뭐 부정 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보니까 뭐 0.005%밖에 안 되더라. 근데 그때 조사했던 주가 뭐 콜로라도라든지 뭐 워싱턴주, 오레건주 이런 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이미 그냥 우편 투표 용지 미리 다 보내고 모두한테 뭐 하려면 우편 투표로 하고 아니면 직접 와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온 주예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죠, 그런 주들은.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런 주들 말고도 한 5개 주 정도가 이제 우편 투표 용지 무조건 다 보내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 주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서 본인이 뉴욕 특파원인데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아니 뉴욕 특파원에서 난 잠시 이제 와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투표용지가 전에 살던 사람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분이 이제 뉴욕 특파원인데 사는 곳은 아마 뉴저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뉴저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용지를 모든 유권자한테 보내서 투표를 우편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직접 하라고 시도를 한 주거든요.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주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괜찮은데 처음 이렇게 하려는 주는 아무래도 조금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따라서
이 사람들 많은 곳에 투표장에 가지 않고 우편 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나요? 그런 주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들이 또 우편 투표를 좀 약간 장려하는 것도 있거든요. 민주당 주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서 너무 뿌듯합니다. 예, 공부에 결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수제자. 역시 여러분 사람은 하면 됩니다. 예, 공부하면 돼요. 예, 뿌듯합니다. 그러면 자 우편 투표에 대한 질문 보내주신 우리 2597님께는 추운 날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MC 장원이 호스트가 되어 진행하는 미대선 ABC 이제 본격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이 선거 열기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치매 걸렸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소위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던데 별명까지 지어줬더라고요. 슬리피 조라고. 늘 약간 졸린 듯이 말 실수하고 이런다고. 근데 이거 좀 그 자신도 고령인데 네.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제 뭐 치매 얘기는 예전부터 했고요. 사실은 슬리피 조도 했었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뭐 스완피조 뭐 이렇게 바꾸긴 하는데 먹힐 때까지 바꾸는군요. 네.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은 그거 먹혔었거든요. 크롭트 힐러리에서 사기꾼 힐러리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뭐 잘 먹히지는 않는데 이제 네거티브가 빠질 수 없죠. 선거전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가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이제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역사가 좀 오래됐나요? 선거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거티브는. 예. 근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거는 옛날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 공화정. 집정관이라든지 뭐 이거 뽑잖아요. 법률관이라든지. 나 이제 미국 조금 알았는데 이제 로마까지 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로마.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집정관 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그 마르쿠스 키케로라고 있어요. 마르쿠스 키케로. 예, 이름을 한 번씩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케로 어서 들은 이름 같아라고 생각도 하실 텐데.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키케로라고 개구리 중사 정도. 예. 네, 근데 이 키케로가 이제 동생이 있어요. 켄투스 키케로라고. 근데 이 둘이 뭐 지방에 되게 좋은 집안에서 크긴 했지만 로마의 어떤 그 막 주류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이제 둘 다 굉장히 명석하고 뭐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집정관 선거에 나갔는데 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굉장히 영리해요, 이 동생이.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그 경쟁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려줘야 된다. 네거티브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성추문이라든지 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네거티브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안 거죠, 사람들이. 역사가 오래됐군요. 그리고 미국 선거 시작할 때부터 조지 워싱턴이 내려오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거티브라고 또 이게 마냥 치부하기도 좀 그런 게 네거티브로 꺼내놨던 게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진실일 수 있죠. 예,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이제 당내 경선 치를 때 나왔던 이 네거티브가 살벌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성지됐잖아요, 그 영상이.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선거 그러면 정책으로 좀 맞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많은 국민들이 갖거든요. 그렇게는 좀 불가능할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그런 거. 재미는 있죠, 네거티브가. 하지만 그래도 좀 그 선거라는 건 좀 약간 신성시대가 돼야 되고 뭔가 정책으로 좀 정정당당하게 맞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가 먹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거티브 먹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A라는 후보한테 찍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B로 바꾸냐?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금씩은 있어요. 더 좋아하는 정당, 더 좋아하는 후보. 바꾸긴 되게 힘들고 다만 약간 좋아하거나 약간 뭐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네거티브 막 그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은 다 똑같네. 나 투표 안 해. 그래서 투표율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를 해서 상대의 그 후보를 찍으러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막으려는 게 있고 문제는 이 네거티브가 굉장히 기억이 잘 남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부정적인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임팩트가 세. 맞습니다. 예. 저도 저한테 못해준 사람은 이름까지 다 기억나는데 잘해준 사람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주로 뭐
쫓아가는 정치인, 뒤져 있는 정치인, 혹은 도전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좀 더 이 네거티브 전략에 이 열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쫄리는 거죠, 상황이 좀. 자기가 보기에 지금 그 상황이. 방증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 방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이제 비주류고 저 네. 워싱턴 DC의 기득권 세력에 항거하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대통령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기는 언제나 우리 뭐 언더독 네. 얘기를 하죠. 언더독 같은 입장에서 네거티브를 하는 게 본인한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 또 뭐 새로운 좀 네거티브 전략이 지금 미 대선 레이스에서 나올까요? 계속 나오겠죠. 선거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네거티브는 심해지거든요. 네. 딱 터트리면은 상대가 그거에 어떻게 뭐가 대응을 하기 전에 사람들 네네. 이미지한테는 그게 먼저 딱 각인이 되니까 네. 선거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네거티브는 훨씬 더 심해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네거티브를 할지는 글쎄 뭐 워낙에 저희 상상력 이상이라 어느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 분이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고요. 전 많은 걸 배워갑니다. 이 로마 때 이야기까지 배우니까 참 오늘 하루가 참 뿌듯하고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네. 네. 자, 우리 MC 장원님께서 워낙에 또 공부 많이 해오시고 그래갖고 제가 네. 진짜 저도 뿌듯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미 대선 ABC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